동궁은 왜 공개 전부터 난리일까? 남주혁, 조승우 조합이 터지는 이유. 아직 공개도 안 됐는데 사람들이 기다리는 작품이 있습니다. 넷플릭스 동궁입니다. 남주혁, 노윤서, 조승우. 여기에 궁궐, 귀신, 저주, 왕의 비밀, 오컬트 사극이라는 단어가 붙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사람들은 아직 보지도 않은 작품에 먼저 반응할까요? 오늘의 시리즈는 인생 시뮬레이션입니다. 그 일이 생기면 정말 행복할까? 이 시리즈는 사람뿐 아니라 사람들이 왜 어떤 작품과 이슈에 끌리는지도 심리 시나리오로 들여다봅니다. 오늘은 도대체 왜 뜨는 작품, 동궁편입니다. 아직 공개 전인데도 왜 이 작품이 기대를 모으는지 그 심리를 짧게 분석해 보겠습니다. 동궁은 귀의 세계를 넘나드는 남자 부천과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는 궁녀 생강이 왕의 부름을 받고 동궁에 들어가 어두운 비밀을 파헤치는 이야기입니다. 이 설정이 강한 이유는 단순히 귀신이 나오기 때문이 아닙니다. 궁궐은 원래 권력의 중심입니다. 가장 안전해야 하고 가장 질서 있어 보여야 하고 가장 숨겨진 것이 많을 것 같은 공간입니다. 그런데 그 궁궐 안에 귀신과 저주가 들어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가장 높은 곳이 가장 불안한 장소가 됩니다. 사람들은 귀신이 무서워서 동궁을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권력의 중심인 궁궐이 가장 불안한 장소가 되는 순간을 보고 싶어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기대 포인트는 남주혁입니다. 남주혁은 구천이라는 인물을 맡았습니다. 귀의 세계를 넘나드는 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이 지점이 궁금증을 만듭니다. 청춘 이미지가 강했던 배우가 오컬트 사극 안에서 어떤 어두운 얼굴을 보여줄까? 시청자는 바로 그 변화를 기다립니다. 두 번째 기대 포인트는 조승우입니다. 조승우가 왕으로 나온다는 것, 단순한 캐스팅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컬트 사극에서 왕은 그냥 권력자가 아닙니다. 비밀을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저주의 중심에 있을 수도 있고 사건을 시작하게 만드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조승우가 들어오는 순간 동궁은 가벼운 귀신 이야기가 아니라 무게 있는 미스터리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 기대 포인트는 노윤서입니다. 노윤서는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는 궁녀 생강을 맡았습니다. 궁녀는 궁궐 안에서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물이 죽은 자의 목소리를 듣는다는 이야기가 뒤집힙니다. 권력은 위에 있지만 진실은 아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구도가 동궁을 더 흥미롭게 만듭니다. 네 번째 기대 포인트는 장르 신뢰입니다. 동궁은 손더 게스트와 불가설 작가진, 악마 판사와 붉은 달 푸른 해 감독 조합으로 소개됐습니다. 오컬트 장르에서 중요한 건 귀신이 많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제대로 불길하고 제대로 숨겨져 있고 제대로 비밀이 쌓이는 분위기입니다. 이 제작진 조합은 장르물 팬들에게 그 기대감을 줍니다. 결국 동궁이 공개 전부터 기대를 받는 이유는 단순히 캐스팅이 화려해서가 아닙니다. 궁궐이라는 권력의 공간에 귀신과 저주를 넣었고 남주혁의 복귀 기대감, 조승우의 무게감, 노윤서의 신선함이 한 작품 안에서 부딪히기 때문입니다. 공개 전 기대감은 빈칸에서 시작됩니다. 구천은 무엇을 보게 될까? 생강은 누구의 목소리를 듣게 될까? 왕은 왜 그들을 동궁으로 불렀을까? 동궁의 저주는 어디서 시작됐을까? 사람들은 이 빈칸을 먼저 상상합니다. 동궁의 진짜 힘은 귀신보다 공간에 있습니다. 가장 안전해 보여야 할 궁궐이 가장 불안한 장소가 되는 순간 사람들은 그 안에 숨겨진 비밀을 보고 싶어집니다. 여러분은 동궁이 기대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의 결론입니다. 동궁은 귀신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권력의 중심에 숨어있는 불안과 비밀을 파헤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가장 화려한 공간인 궁궐 안에는 왜 가장 어두운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